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고리원전터 안에 임시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건립안이 지난 2월 한수원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역에선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자세한 반발 이유와 함께 정부에 요구하는 바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핵 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범시민 대표단인 오문번 부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봄에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을 기장에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추진 발표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에게 이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핵 폐기장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는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89년도죠. 경북 영덕과 안면도 지역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가 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는 이제 부안군의 핵 폐기장 건립을 역시 추진을 했었죠. 당시 부안 군수가 그 의견을 받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을 했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또 부딪혀서 무산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또 경주의 방패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역시 또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고리 1호기가 폐로될 당시에 이제 노후 원전이 폐로가 되면 당연히 이제 핵 폐기물을 그 안에 그대로 저장하면 되니까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이런 논란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격적으로 지금 건식 저장 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식 저장 시설은 중수로라고 할 수 있죠. 그 영광 지역에는 이미 이제 건립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수로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건식 저장 시설, 이 건식 저장 시설에서 이 건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건식에 대한 의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핵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래서 바닷가 옆에 이제 보통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핵 폐기물을 물 속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습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건식이랑 말 그대로 이제 말려져 있는 상태로 이제 보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핵 발전소 내부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외부에다가 이제 그 건립을 하고 핵 폐기물을 이제 저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 건식이라는 의미다라고 예.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정부와 한수원이 2021년 12월에 이 기본 계획에서 로드맵으로 한시적 운영을 하겠다. 즉 임시 저장소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을 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핵 폐기장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을 폐로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폐기물을 저장하는 급한 대로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들을 논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 정책이 친원전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노원전을 폐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계속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건식 저장 시설을 얘를 만들 때 연구한다고 하면 다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 저장 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기 전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거다. 하는데 임시 저장 시설이 무려 기간이 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0년 같으면 2050 뭐 어떻게 되는 거죠? 53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저희 세대는 남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이 수명 연장과 핵 폐기물의 문제는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명 연장에서 노후 원전이 생기면 이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또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조금 조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연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가 다시 1월 달부터 이제 주민들 또 시민들
설문조사하고 이제 그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월에 이제 지역에 있는 진보 보수 모든 단체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출발 때는 한 120여 개 단체가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16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는 뭐 들어오면 아실 만한 단체도 있습니다만 또 작은 소모임, 또 주민 모임, 또 생활 모임, 또 이런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운동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고리 1호기 폐쇄 운동을 할 때도 그때는 뭐 자유총리연맹이라든지 소위 국민운동 단체들도 같이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단체들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야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다 결합해서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집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고리 2호기 뭐 수명 연장 또 핵 폐기장 이슈와 관련해서 이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친원적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그 정책들을 끌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핵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밀어붙이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절차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뭐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었고요. 또 이제 이거는 뭐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핵 폐기장을 인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거는 이사의 의결로 한수원 이사의 의결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뭐 여기에다가 시민사회나 또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원전 소위 원전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런 그룹들의 이야기만 쭉 듣고 진행을 하니까요. 사실상 좀 일방적인 페이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또 이 핵 폐기장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여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운동본부를 만들자 또 뭐 포럼을 만들자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핵 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인지 시민 안전에 위협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 전달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실제 안수원이나 이쪽에서는 뭐 거의 그런 정보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 이런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시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매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오염수 관련되는 논란 때문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싸다, 저렴한 이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아마 그 원전을 만드는 핵발전소를 만드는 그 비용만 계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폐기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거의 100만 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사능이 다 사라집니다. 엄청난 오랜 시간을 이제 보관을 하고 폐기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핵발전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다 부울경이라든지 이 동해안 쪽에 밀집돼 있습니다. 부울경 주변에는 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인구들에 대한 위험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이건 결코 싼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성을 말할 때 그런 경제성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전을 짓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딱 그 비용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제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면 그건 결코 싼 에너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원전의 필요성 또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장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원전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또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이 원전만큼 실효성 있는 에너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률이요, 전국 거의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소비적 측면, 그러니까 공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수요를 따라가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또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반대로 얘기해서 소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유럽이라든지 핵발전소를 지금 줄이고 있는 나라들 입장, 또 독일은 2027년도까지 전부 다 폐기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서, 전기가 필요 없어서 그러면 원전을 폐기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어떤 관점과 어떤 가치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와 원전을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쪽에다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대안이 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비를 조금만 줄여내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대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뭐 친환경 에너지원을 보급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전을 지금 뭐 당장 다 폐쇄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유지를 하되 노원전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점차 줄여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저희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에서는 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를 그런데 이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이기주의 혹은 뭐 님비 현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동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핵 폐기장을 고리원전 내 주차장 부지에다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식 저장 시설은 말 그대로 건식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다 옮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님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 있는 위치에 핵 폐기장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타당한 논리가 아닌 거거든요. 만약 이동의 위험성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그럼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그 전제하는 것을 이 800만 부경 시민들이 그대로 안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지역 이기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나 800만이 모여 사는 부경은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산의 핵 폐기장 건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파장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이 관계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지인분들을 만났는데 뭐 이제 지역 특산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산하면 기장에 뭐 미역 뭐 이런 거 멸치 있지 않냐 하니까 야, 그거 핵 발전소 옆에 있는 건데 그게 안전하냐 이렇게 되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제일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도 같이 덧붙여지면서 지금 수산업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역 경제, 특히 이제 뭐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부산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제 그걸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이미지가 만약에 더 씌워진다. 또 여기다 핵 폐기장까지 만들어진다. 이제 이 핵단지화되는 이 부산 지역에 어떤 경제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영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과 이 핵 폐기장 건립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뭐 사고 이후의 위험성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 기술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우려할 것이 없지 않나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주장의 당위성을 어떻게 조금 설명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가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뭐 기술력은 충분히 아실 테고요.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결국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되면서 터진 사고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에 활성단층,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개가 정부가 공식 조사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핵발전 계획이라든지 이제 원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동해에서 또 그 강도 4.5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해안권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또 육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활성 단층만 확인돼 있는데 그 단층이 가 있는 노선을 다 보면 핵발전소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단지 강도를 높인다 이것만으로 보존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나
노후 원전들에서 부산 이제 고리 원전 1호기부터 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까지 지금까지 난 사고들을 보면 다 인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뭐 불법 부품을 썼다든지 잘못된 부품을 썼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정전 사고가 난다든지 그것도 시시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있는데 그런 정보도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그런 기술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건 장담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이 핵폐기물 저장소의 건립과 위치 선정에 또 어떤 과정과 의견 수렴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 폐기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이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의 핵심은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부산은 그 안전지대 30km 이내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명 연장권도 그렇고 핵 폐기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 주민들에게 가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법적 절차에 대한 내용들도 부실하게 처리를 해서 뭐 예비조사 내용들을 뭐 부실하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밖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처럼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추진한다? 이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또 이 문제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운동본부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시찰단이 방문을 하고 있죠.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루 보고는 다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건 다 봤다. 근데 또 다른 보도를 보게 되면 일본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안전한 것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준비되어 있는 것만. 그걸 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간 시찰단이 거기에 대해서 다 볼 거 다 봤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봤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장 일본 측에서 이걸 보여주고는 하루 보여주고 말하는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뭐 이렇게 정유 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민 국민들의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수산물을 수입해달라. 이걸 결정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솔직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염수의 문제는 그러면 뭐 고리원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저희 이제 본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소비자 단체들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가 참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오염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수입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태평양을 돌아온다 뭐 몇 년이 걸린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결부돼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당연히 오염수 뭐 이거를 뭐 정유수라고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요. 어쨌든 오염수로 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시찰단이 가는데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 전문가는 아무도 못 갔습니다.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수용한다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네, 조금 더 안전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저장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힘든 작업이 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공식 절차를 당장 추진해야 함을 절대 잊지 말 것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